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례 자체가 원래 그 책에는 우수 사례로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따로 준비했거든요. 따로 준비한 거는 최우수 사례.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웬만해서는 떨어지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대신에 이따가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때 그때 아마 다들 한 번씩 자료를 드리고 한 번씩 생각한 것들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거예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사업을 대략 한 15년, 16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30대 초반 나이에 창업비 600만 원을 가지고 디자인도 못하는 제가 디자인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데리고 시작한 게 바로 하경 디자인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비슷한 업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처음에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그런 업체가 정말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정말 2개월 만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우선은 폐업을 했습니다. 우선 경쟁도 심했고요. 고객도 없었고 또한 아까 전에 명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본 적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제 첫 창업은 무대포 창업이었어요. 근데 그 무대포 창업이 2달 만에 멈췄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전 거의 워커홀릭이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16시간, 17시간, 18시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신조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 신조가 뭐냐면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빨리 손절해라. 라는 거예요. 안 되고 어렵고 진짜 너무 이게 벽이 너무 막혀 있는데 그거를 굳이 계속 가져가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무책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그 사용되는 시간 자체가 더 무책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멈추고 새로운 일을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하던 일을 멈췄고요. 저희 가게 바로 앞에 돌잔치 업체가 있었거든요. 워터플라워라고. 그 업체에 있는 이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한 끝에 쇼핑몰을 창업했어요. 답례품 관련된 쇼핑몰. 그러고 나서 정말 대박을 쳤죠. 대박을 쳤어요. 매출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그 매출을 번 돈을 가지고 계속 재투자했어요. 재투자하고 계속 도전했고 꾸준하게 2개월에 한 번씩 신상품을 계속 만들었어요. 신상품을 만들고 소매업을 하다가 도매로 가고 도매를 하다가 유통을 하고 유통을 하다가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모든 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년 만에 한 업체는 연매출 30억, 한 업체는 연매출 40억짜리 되는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좀 커가니까 이 아이랑 뭔가를 새로운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캐나다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도중에 중간에 로키 산맥을 가보니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판촉물도 있고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또 관심이 생겨서 거기에다가 관광상품 전문회사 아인컴퍼니 캐나다라는 업체를 설립하게 되고 이제는 로키 산맥, 레이크 루이스 그리고 나야가라 폴스 등의 전문 매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또 물건도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요식업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음식 매장들을 지금 여러 개 지금 계속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꽈배기, 분식점 어떤 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고깃집 해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3개월 한 번씩 돌리면서 매출 1위
그 맛집 랭킹 1위죠. 예, 맛집 랭킹 1위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계속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맛집 랭킹 1위 달성하면 폐업, 다른 회사 하면 또 폐업.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고 지금은 고깃집 직원 2명으로 2명이 오토로 돌리면서 월 매출 8천만 원 정도, 8천대 지금 찍고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책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운영했던 뭐 경영 노하우, 경영 방식, 직원 관리법, 소상공인들과 뭐 이렇게 대화하는 멘토로서 활용하고 있고 뭐 돈 받고 뭐 사업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제가 하는 사업하면서 그냥 컨설팅 해주고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글만 쓰는 작가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은 소상공인으로 지금 먼저 사업을 하고 먼저 도전을 해봤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아까 전에 쓰는 거 있잖아요. 사업 계획서나 그런 거 몇 번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강의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가의 정신. 여기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이든 가게를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그것을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경영하는 건 정말 말이 쉽지 지금 화면에 나열된 거죠. 창의성과 도전정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 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계속 하든 간에 유지하는 것이 좀 힘들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기업가란 어떤 사람인가? 기업가란 우선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슈페터라는 사람 말했는데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리더로서의 공헌자로 기업가에 의해서 주도된 새로운 결합에 의해 경제 개발이 일어난다. 결국 기업가가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고요. 피터 드래커는 유명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업 간의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의 기회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 정의는 기업가가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이를 기회로 변환하여 경쟁력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자면 어떤 거를 알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말인즉슨 기업가는 사장이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화 속에서도 적응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자르는 사람이 아니죠. 같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명이라도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아까 전에 계획서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 많고 사장님들 많으시니까 만약에 사장님께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고기 원가가 너무 비싸요. 고기 원가가 너무 비싸요. 마진이 안 남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건을 어느 업체에서 유통업체를 통해서 받는데 뭐 잘라진 고기를 받는데 그거 자체가 원가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가는 비싸지, 판매가는 일정하지, 남는 거는 없지. 보통은 이런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음식을 조금 덜 주든가 퀄리티 떨어지는 걸 쓰든가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가 그런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 고기를 조금 큰 덩어리를 받아서 자를 생각부터 하시면 매출 상승도 되고 그리고 판매량도 늘고 더 좋은 고기를 받으면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런 장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답례품 아까 시작했다고 그랬죠. 답례품 업체에서 초반에 그래서 쇼핑몰로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받은 게 천일염이었어. 천일염이었는데 그 천일염 처음으로 제가 받는 유통 단가가 얼마였었냐면 2,100원이었어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단가는 2,900원이었어요. 마진율 800원이죠. 여기서 어떤 비용이 또 발생이 될까요? 부가가치세 빼겠고, 배송비 나가겠고, 그리고 광고료 나가겠고, 카드 수수료 나가겠고, 남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죠. 정말 몇백 원? 근데 장사는 잘 됐어요. 장사는 잘 됐는데 마진율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가게 중에 방 한 칸에다가 소분 없이 뭘 했어요. 위생과에 가서 소분 없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천일염을 한 100만 원씩 사왔어요. 염전에서 사온 다음에 소분을 했더니 원가가 얼마일까요? 700원. 예. 원가가 700원. 원가가 700원. 그래서 그거를 유통업체에다가 납품해 줬는데 그 업체한테 납품가가 1,500원이었어. 1,500원. 그럼 마진율 얼마예요? 700원으로 만들어서 1,500원에 납품했어요. 그건 유통업체고.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거는 2,800원, 2,900원. 네. 그리고 한 달에 몇만 개씩 나왔어요. 마진율 상당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꽤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할 때 소상공인들이 생각을 할 때 항상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물건을 어디서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지. 이런 거. 자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얼마 없어요. 예. 근데 진짜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작게 혼자 가게 차려서 하시는 분들은 보면 마늘 같은 거 뭐 어디에다 넣고 할 때 냉동 쓰면 되는데 그걸 또 다 생으로 사요. 엄청 비싼 가격에. 예.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고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뭔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계속 뭔가를 자꾸 바꿔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평소 때 그냥 돌아가는 패턴대로 하시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유통으로 받는 거에서 끝났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걸 만들어서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윗단계로 가니까 마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 사업도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지원 사업 자체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지원 사업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 돈 갖고 이런 고민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빼서 내가 이거 갖고 이득을 취해야지 이 돈 가지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요. 돈이 어차피 공짜로 나라에서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성장을 해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경영에서 원하는 거는 사람을 이제 많이 쓰고 경제 발전을 도와주고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따가 뭐 USP나 뭐 STP나 이런 거 설명드릴 텐데 사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사장님의 가게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 듣고 정리하고 그거를 사업 계획서까지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유익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까 전에 천일염이 그렇게 해서 돈 된다는 거 아셨죠? 예, 아셨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도 돈 벌어요. 마진 나쁘지 않아요. 예, 아셨죠? 알겠는데 왜 도전을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보통 도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거의 다 이래요. 지금 여기 들으셔서 지금 아시잖아요. 네. 보통 70%는 몰라요. 네. 그냥 원래대로 살지, 원래대로 하고 원래대로 장사하고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그러면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힘드니까.
우선 그거를 하려면 라벨 스티커도 만들어야 되고 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단계가 그냥 한마디로 알아보고 하는 게 귀찮은 거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그리고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쪽 분야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맡기면 그런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셔서 오시겠지만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런 강의도 안 듣고 그냥 모르시니까 아예. 그리고 마지막에 5% 예, 5%는 합니다. 예, 5%는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5%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무대뽀로 만약에 5% 이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자. 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것도 없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예인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있어요. 네. 어떤 사업이든 정말 연예인처럼 준비하면 네, 안 될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 뜬금없이 연예인이 나오고 BTS가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연예인이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연예인이 있어요? 물론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소속사가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 빼고는 연예인들 정말 노력 많이 한다라는 거죠.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눈을 떴는데 아빠가 이건희 회장이야. 그럼 어때요? 네, 그냥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이건희 회장이면 끝났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300조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야. 그러면 우리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보통의 연예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유명해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요. 다이어트 막 하루에 뭐 한 끼 먹으면서 막 다이어트도 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승마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죠. 그러면서 팬들 간의 소통을 하는 것, 소통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들이 다 유명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팬들의 그거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게 바로 연예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소상공인들도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거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들에게 신뢰와 충성도를 얻어내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나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대개 기업가들은 유형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적인 창업가의 80%가 초기 실패를 경험하고도 꾸준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노력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UPS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PS 전략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런 강의 많이 들어왔으면 많이 USP 전략 많이 할 텐데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와 차별화시키는 것. UPS 전략은요, 기업이 자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와 차별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효과적인 USP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USP의 중요성은 시장에서 독창성을 부각시켜 브랜드 인식을 강화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며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될까라는 것이죠. 예. 그냥 열정만으로 매일 밤새서 한다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손대면 다 잘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백전불패죠. 우선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가게를 할 수도 있고 쇼핑몰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했을 때 나의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팔고 있는 지금 음식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음식은 진짜 괜찮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차별화죠. 우리 제품이 우리 음식이 서비스가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감성 및 메시지, 고객에게 전달되는 감성과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가게가 고객에게 시간과 장소 측면에서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는가, 네 번째, 가게의 음식이나 품질이 경쟁력이 있는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가게랑 생각했을 때 여기에 어떤 게 생각되세요? 우리 가게에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분명히 똑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에요. 똑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그 매장들 맛이 다 똑같을까요? 많이 다르죠. 네. 왜 달라요? 네. 만드는 사람에 따라 진짜 많이 달라요. 분명히 여기서 지금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제품도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시간과 뭔가가 더 필요하죠. 근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라도 확실하게 매뉴얼화 해가지고 지키자라는 거예요. 지키자. 예. 제가 꽈배기 매장을 하나 테스트를 하면서 시골 외딴 곳에다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딴 곳은 뭐 상권 구성으로 몇만 명이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저는 인구가 200명 있는 곳에다가 뜬금없이 하나 해놨다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시내보다 매출이 더 잘 나와요. 특별한 게 있어서? 아니요, 절대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절대 없고요. 네. 그 옆에 그런 비슷한 매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그 아까 전에 얘기한 믹스 같은 거 있죠. 하루 지난 거랑 섞어서 만들고 미리 몇 개 만들어 놓고 사람 오면 식은 거 주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놔 봐야 어차피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가지고 만들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 공장들이 있어서 단체 주문이 와도 그걸 또 빼지도 못하고. 그런데 초반부터 이거 버릴 거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왔을 때 직접 다 튀겨줬거든요. 다 튀겨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시내에서는 이런 업체가 생겨도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이런 업체가 수두룩한데 누가 쳐다보겠어요. 근데 200명 사는 동네인데 이런 게 생겼어요. 왔는데 맛있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요.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생겼다고. 진짜 다 전화해요. 우리 동네 이런 게 생겼어. 근데 진짜 맛있어. 이래요.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사서 부산까지 갖고 갔어요. 네. 제가 파주에 사는데 파주에서 부산까지 갖고 왔어요. 여기 맛집이라. 맛없죠 거기 가면 다 식어서.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만 잘 지켜도 지금 아까 전에 이런 차별 주는 거 맞아요. 맞고 하는데 우선은 기본부터 지키시라는 거예요. 기본부터. 네. 가게 처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내 가게가 아니고 남의 가게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가 보시면 근처에 막 모기 있는 거, 막
막 여기 거미줄 있는 것부터 해서 온갖 게 다 보일 걸요 아마.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막 이상하게 다 보일 거예요. 네. 그런 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들이 진짜 어떤 맛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비스 및 경험. 그리고 친절함은 기본이겠죠, 당연히. 친절하지 않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커뮤니케이션, 브랜드가 명확한가, 혁신 창의성이 있는가, 가격 및 비용 효과,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현재 비즈니스를 가진 분들이라면 자기의 USP가 잘 구축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이 내용들 자체가 지금 자기 사업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서비스가 어떤가,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다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하나씩 고치셔야죠. 이 내용을 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씩 고쳐 나가라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강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른 것보다 월등한 맛, 월등한 제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정말 단순하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수진자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장점이 뭐예요? 근데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장점이 뭔지 몰라요. 전혀. 주차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주차하기 정말 힘들어서 뺑뺑 돌다가 음식점도 주차장이 없고 여기저기 주차장이 없는데 거긴 주차장이 있었어요. 사실 난 다음에 그 동네에 가면 그 주차장이 있는 그 가게 갈 거예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본인이 그게 장점인지 몰라요. 그런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꾸준함이 있어서 블로그 같은 거 그냥 글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한대요. 그런 분들은 블로그 같은 거 맨날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자기 거 예쁘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장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장점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요것만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요즘에 가장 큰 강점 얘기하는데 이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사진 볼게요. 첫 번째 사진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두 번째 사진도 미용실이에요. 만약 인터넷에 보시면 1번 가시겠어요? 2번 가시겠어요? 2번이죠. 첫 번째도 고깃집, 세 번째도 고깃집이고 네 번째도 고깃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화면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색깔이 확실히 도드라지거든요. 보통은 또 고깃집도 4번으로 갑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고 뭐하고 그럴 때는 집 근처 고깃집 있으면 고깃집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정말 이상한 업체라도 사진 진짜 예쁘게 찍어놓고 그러면 찾아가요. 광고를 많이 태우고 하면. 두 번 다시 안 가서 그렇지 한 번은 찾아가요. 예쁘다고 하니까. 그리고 멋있게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1번이 실력이 더 좋아도 2번처럼 사진 찍어놓으면 2번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외로 제가 만약에 가게나 이런 쪽에 컨설팅을 가보면 의외로 광고 별로 안 하세요.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 사진 애매해요. 애매한 거 계속 놔두고 그냥 안 바꾸세요. 안 바꿔. 왜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사장님들 가게에 그냥 바로 들어갈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는 찾아보면서 랭킹 보고 뭐 리뷰 보고 사진 보고 이러면서 찾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 집에서 다 보고 하니까. 그러니 이런 사진 부분도 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상
뭐 얘네들 입장에서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뭐 애플이 뭐 혁신적이고 페덱스가 뭐 하루 만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쿠팡이든 네이버니 뭐 상관없이 얘네들 훨씬 잘하는데 뭐 얘네들 뭐 사실 볼 그게 없고. 그리고 STP 전략, 예,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인데 기업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원하는 고객층을 선정하여 브랜드와 제품의 위치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STP 전략은 다음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시장 세분화죠. 예. 시장 세분화는 전체 시장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작은 그룹으로 나눈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적합한 시장을 선택하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포지셔닝은 선택한 타겟 시장에 대해 자사 제품이나 브랜드의 독특한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입니다.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런 거 요게 다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부산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술.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56년생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나세요? 만약에 쇼핑몰인데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내용 중에서 56년생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예요. 근데 내가 56년생이야. 딱 보면 눈에 띄죠. 예. 사실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진짜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세분화를 시켜서 아까 전에 STP 전략이 뭐냐면 나이대로 자르고 세분화될수록 좋아요. 뭐 나이대로 자르고 성별로 자르고 여러 가지 잘라서. 그런데 아까 전에 거기는 들어가 있는 게 53년생이 포인트인 거예요. 53년생이 좋아하는 향수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 그럼 감이 오세요? 뭐 잘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향수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하나를 바꾸면 눈에 띄어요. 뭐냐면 그 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 여기 푸들 주인은 자기 푸들인데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 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 다 버리고 다른 강아지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강아지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은 푸들만 팔면 돼요. 1위 말티즈. 네. 말티즈가 가장 좋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우선은 강아지라고 돼 있는 카테고리는 사람들이 다 안 봐도 말티즈 주인이건 푸들 주인이건 간에 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클릭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있는데 이쪽 사장님이 필터를 하는 사장님이에요. 필터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여기가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을 해요. 예, 납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건 건 이 필터도 저 필터도 둘 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대기업 제품이라고 6만 원에 팔리고 자기가 팔리는 거는 3만 원에 팔아요. 근데 같아요. 하나는 브랜드만 찍혀 있고 하나는 브랜드가 안 찍혀 있어요.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물품은 안 팔리는데 대기업 물품만 계속 팔리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용 하나를 바꿨더니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졌어요. 뭘 바꿨을 것 같으세요? 뭘 바꿨을까? 여기서. 예. 쇼핑몰이었어요. 여기는 이 애는 쇼핑몰. 예. 바꾼 건 딱 하나. 예. 그럼 우선 STP 전략부터 얘기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이 필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필터 원하는 사람. 물이든 화장실이든 상관없이 그냥 먹는 걸로 할게요. 이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물 먹으려는 사람. 네, 깨끗한 물 먹으려는 사람. 아까 전에 비싼 거 샀다 그랬죠. 비싸도 깨끗한 물을 먹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줬냐면 컨설턴트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 그 물 있죠.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인증을 다 받으라 그랬어요. 몇십만 원짜리 인증 있잖아요. 막 그런 인증을 다 받으라 그랬어요. 받을 필요도 없는 인증까지 다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인증 서류가 이만큼 막 열 몇 개가 쌓여서 거기다가 다 필요 없이 이것만 넣은 거예요. 이 물은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하고 인증 서류만 다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건 대박이다 진짜 깨끗한 물인가 보다 진짜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판매량이 완전히 10배가 아니라 거의 정말 그냥 쓸었죠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바로 STP 전략이에요. 왜냐면 고객들이 뭐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좋아하는 나이대가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나이대. 어떤 곳에는 음식을 먹는데 청년 위주예요. 청년 위주인데 반찬을 잔뜩 주는 거예요. 청년 위주인데 애들 먹지도 않는데. 근데 걔네들한테 라면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애들이 라면 막 끓여 먹고 사람 엄청 몰리거든요. 다른 반찬 다 필요 없고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타켓을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식당을 하시든 간에 타켓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50대인지 40대인지 30대인지 그 층만 잘 잡아도 굉장히 바빠져요. 근데 그 층을 못 잡고 어중간하게 하면 전부 다 지금 어중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STP 전략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지금은 대충 예로만 얘기를 했고 그냥 STP 전략을 제대로 적으려면 이런 식으로 적혀요. 세그먼트,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정관장 30에서 60대 그리고 중년층이 많이 하고 고소득층이 많이 사겠죠. 심리적으로 세분화를 했을 때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행동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구매하는 습관 있는 고객들 그렇겠죠. 그 타켓은 목표는 건강을 위해 고품질의 홍삼 제품을 찾는 중년층 및 노년층 고객 선물용으로도 적합한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그리고 포지셔닝 프리미엄 건강 브랜드 전통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고품질 홍삼 대명사로 포지셔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것보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계신 담당자분께서 다들 바쁘시니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그냥 30분쯤에 그냥 다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바쁘신데 오래 이렇게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내용을 드릴게요. 우선 거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 책을 보질 않아서 사올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적혀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수 사례예요. 우수 사례. 이런 자료는 잘 주지 않아요. 왜냐면 개인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주지 않는데 우수 사례를 우수 사례 정도만 적어도 아까 전에 2천만 원짜리 뭐 4천만 원 뭐 얘기하셨잖아요. 지원 받는 거. 그 지원 사업 저 정도 써도 받을 수 있어요, 거의.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최우수 사례. 최우수 사례. 요거를 갖고 정말 지금 제 목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뭐 하는지 모르고 아까 전에는 뭐 사업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애매하긴 했었는데 이 내용을 주면 이 내용들은 밖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서 파일로는 못 드리고 어쨌든 종이로 해서 드리는데 요 계획서가 웬만한 내용의 계획서로서 다 들어가면 거의 받을 가능성이 거의 다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눈에 도표가 보이고 그림이 보이고 뭐가 보이잖아요. 이거 서류 받는 사람들 되게 바빠요. 하나당 몇 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싹 봤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치워버려 다. 이렇게 치워버리고 진짜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필요한 내용이 딱 적혀 있으면 걔네들만 싹 뽑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조금씩만 변동을 시키고 지금 자기 가게에 접목만 시킨다 그러면
뭐 지원 사업 받는 거는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아까 전에 K-스타트업이나 이런 거는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청년들 것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영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떨어지고 해도 지원받는 것도 있고 이것도 4천만 원이거든요. 4천만 원인데 뭐 2천 나누는데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 만약에 4천만 원을 받았고 받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받았고 나라에서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2천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하시겠어요? 총 사업비가 4천인데 고객이 2천만 원을 주셔야 되고 나라에서 2천만 원을 줘요. 하시겠어요? 인건비 포함이니까. 네. 잘 아시네요. 내용을 그래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걸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서 2천만 원 주는 건 알아요. 근데 자기 돈도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내 돈 2천만 원 어쩌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2천만 원에 임대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게 35%. 그러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는 원래 본인 인건비 있잖아요. 본인 인건비 있고 원래 임대료 내잖아요. 1,400만 원 그걸로 날려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 진짜 투자금 600만 원인 거예요. 600만 원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광고료로 털면 되는 거고. 우선은 내용 드릴게요. 네. 어쨌든 왔으니까. 이거 진짜 여기저기 뿌리시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럼 전부 다 최우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해서 세 분씩 넘기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몇 자가 안 돼서 여기 나오니까 요거 보고 적으시면 돼요. 네, 뒤에 더 들이시면 돼요. 네, 여기 하나 더. 그리고 못 받으셨어요?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챗GPT를 쓰면 많이 좀 떨어지나요? 챗GPT 쓰세요. 네, 쓰세요.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챗GPT는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챗GPT는 여기에 쓰세요. 이거 쓸 때. 지금 한번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금 사업하는 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맨 앞장만.
지금 드린 자료 어쨌든 한 번씩 한번 보시고 예, 맨 앞장은 사실상 우선은 블랭크로 놔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거죠.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래 가지고 예, 매출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자기 가게에 적용해서 앞에 거는 한 번만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교재를 통해서도 우수 사례가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드린 거는 최우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아 이거 자료 받았으면 다 끝났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내용도 그냥 적힌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에 들어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 찍어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포인트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그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게 채점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 전에 이거를 보면서도 아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만약에 자기가 사업하고 있으면 자기 사업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은 뭐고 뭐가 필요하고 직원 수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지 제가 얘기할 때 바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 조금 있으면 1월이죠. 1월이면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됐어요. 서류들을. 예,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니까 그럴 때 바로바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금 얘기할 때 좀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시고 생각을 해야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정리가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최우수 사례에서는 앞부분을 조금 빼놨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고 한번 기재해 보세요. 작은 얘기하셨는데 예. 만약에 앱 같은 걸 개발한다거나 개발자를 채용한 인건비가 좀 비쌀 때는 내가 직접 코딩 배워서 하는 그런 것도 좀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어차피 제 개인적인 그건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좀 앱을 그거 개발해 보셨어요? 코딩하는 걸 원래 하셨던 거고. 그런데 그냥 뭐 예. 필요한 뭐 비디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예. 제가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지원 사업금 같은 걸 받아서 개발자를 채용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까 뭐 직접 다른 애를 듣고 나니까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 그거는 사실 쉽잖아요. 장비만 켜놓고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건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많이 디자인을 코딩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뭐 고등학교 때도 했을 테고 대학교도 했을 테고 계속 그 사람들 공부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메꾸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장님 잘하시는 거 하시고 그분은 그분대로 채용하시고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에요. 뭐 정말 노력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코딩해서 하시면 예 좋은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예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는요 경영 개선 사업이고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거고 그리고 거의 총 사업비 4천만 원 그리고 국고부조금 2천에 그리고 자기부담금 2천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딱 보시게 되면 우선 첫 장 쪽만 보시게 되면 여기 주요 서비스에 사진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예. 얘네들은
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글을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사진 같은 거 좋아하고요. 도표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프 같은 거 좋아하고 뭐가 있으면 숫자 같은 거 있죠. 정량적인 숫자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진공에서 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예전에 뭐 정성적, 정량적이 있으면 둘 다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정성적은 없애고 그냥 정량적으로 많이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매출이 뭐 10% 상승, 15% 상승 이런 말 같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장에 적을 때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 그냥 무슨 뭐 커피, 과일 주스, 피자, 파스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처럼 사진 같은 걸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업화 이거 신청 자금 있잖아요. 원래 총 사업비가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국고보조금 2천 이렇게 돼 있어도 나중에 나라에서 잘라요. 예, 이렇게는 없다고 해서 4천만 원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금액 자체가 나중에 잘리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번 사례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게 4천에 2천 적으면 알아서 자르는데 본인 스스로가 셀프로 잘라요. 그래서 그냥 2천 몇백에 1천 몇백, 1천 몇백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적지 마시고 여기다가 적을 때는 이쪽에서는 이 정도까지 지원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최대한 꽉 채워가지고 4천에 뭐 2천, 2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옳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샘플 있죠? 이 샘플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 일정 내용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추진 일정 신상품 개발에 5월달, 6월달에 저런 식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양식을 보면 추진 일정을 이렇게 적으라고 도식화돼 있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데 아마 이제 만약에 적으시면 제가 양식 드렸던 거 있죠? 그 양식을 정확하게 활용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있죠. 여기 5월달 5월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 뭐 15일 뭐 2주 뭐 15일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내용 같은 거를 쪼개고 좀 디테일하게 할수록 좋은 거고 여기 계신 분은 사업화 진행률을 20%, 90%, 100%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까 전에 담당하신 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기는 좀 돈을 쓸 때 좀 주의를 하는 곳이에요. 주의를 하는 곳이라서 제재 사항이 많아요. 뭐 간판을 했을 때 뭐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근데 주로 이쪽 사업을 할 때는 주의할 게 있어요. 물건 자체가 고정이 돼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뭐 인테리어나 마케팅비나 홍보비나 이런 곳에는 돈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책상 같은 거 있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에어컨도 북바위 같이 여기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오케이. 이런 거는 돼요. 이런 거는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상품들. 뭐 TV나 냉장고도 따로 떨어져 있는 상품들. 그런 것들은 지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받아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던 거. 나라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가게 사장님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더 이룩하고 잘 되고 해서 사람을 더 쓰고 이러라고 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도 돈은 받고 이런 물건을 사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막상 이거 지원금 받으면요 아마 멘토가 붙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설명도 해드리니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지원 사업 보다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냐면 매출이 10% 정도 하락이 됐을 때 지원했을 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 아니고 만약에 다른 창업 아이템 사업으로 가면 어떤 거는 매출이 올라가야지 지원이 이렇게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파악이 되냐면 공고문을 보잖아요. 공고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 그랬죠? 하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이따가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상권 활성화는 우수 하나, 동쟁 업체의 경쟁이 치열함 이렇게 적어요. 장점만 적는 게 아니라 장점 조금 적고 단점을 많이 적어요. 주력 메뉴는 커피, 과일, 주스, 빙수죠 돼 있고 2000 몇 년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 수익 감소, 부담 가중, 그리고 운영하고 있으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실하게 뭔가가 필요함 이런 걸로 나타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잘 되면 우리가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럼 거기는 돈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붙인다?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발전이 아니고 우리 지금 힘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 경쟁업체도 생겼어. 뭐가 생겼는데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돈 좀 달라는 거죠. 지원을 해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사항 보고 공지사항 보고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거를 잡아서 적어야 돼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최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떨어져 있고 힘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 내용이 사례로 잘 적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보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그래프 들어가는 거 좋다고, 그리고 숫자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경영 개선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는 거 좋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영 개선을 시키겠다. 그리고 눈에 띄는 시각화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점수 따로 매겨요. 시각화되는 거 몇 점, 뭐 경영 개선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빠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내용들을 다 채우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말을 적어놓고 나중에 여기 써있는 글을 하나씩 읽다 보면 이게 경영 개선이란 말이구나, 이게 매출 향상이라는 말이구나, 이게 어떤 말이구나라는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운영 분석란에 보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기본 종업원을 3명을 유지하고 있고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구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가지고 사람을 잘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3명이란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적혔어요? 고정비 부담이 과중이 된대요. 이렇게 자기는 이것들을 하고 있고 상권도 좋고 다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랑 수익률이 감소를 했는데 이런 거에 관계없이 자기들은 종업원을 계속 3명을 유지하고 있고 고정비가 부담이 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요것들만 바꾸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렇다면 고객의 반응도 좋아지고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스토리가 정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높은 거예요. 아마 우수 사례 이따가 집에 가서 2개 비교해 보잖아요.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예, 이거랑 틀리게. 그리고 고객의 유형을 적긴 했는데 사실상 이게 고객의 유형이 20대, 30대 젊은 층 데이트 코스로 어쩌고저쩌고 적혀있고 40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보다 더 안전하게 가시려면 도표화를 시키는 게 나아요. 예. 도표화를 시켜서 20, 3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만드시는 게 눈에 확 띄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사람은 표로까지는 안 만들고 그냥 나열만 했잖아요. 요것보다는 표가 들어가는 게 낫다. 예, 여기 월 고정 지출비 나와 있고 매출 현황 보시면 매출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지금 보면 19년, 20년, 21명 직원 수 4명, 3명, 3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지원 서류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은요, 자아성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아성찰. 나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 전체에 드러나 있는 내용 중에서 내 약점을 알아야 돼. 약점. 내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이거를 확실하게 드러나 줘야 돼요. 그것도 수치적으로. 이거를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내 약점도 안 쓰고 강점도 안 쓰고 뭐 이것저것 쓰긴 했는데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어필이 없는 거예요. 어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이런 강점을 가졌어. 그런데 이 약점을 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죠. 뭔가를 바꾸려면 인테리어를 바꾸든 뭐를 바꾸든 뭔가를 바꾸려면 어쨌든 간에 나는 뭔가 필요하다고요. 약점을 덮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밝히고, 그런데 사실 강점도 없는 사람을 왜 밀어주겠어요? 약점만 허다하고 강점도 없어.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근데 나라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잘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강점과 약점, 자기에 대해서 정말 잘 적어놓으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씩 체크 포인트로 넣어 보시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의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고 했죠? 결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매출 상승, 일자리 창출은 항상 어떤 거를 하든지 이 서류 말고 어떤 서류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가게의 약점은 이거고 이거의 원인은 뭐야? 그러니까 이 원인을 커버할 만한 뭔가가 필요해. 이것만 하면 나는 꽤 돈을 벌 수 있겠거든. 매출도 잘 나오고 고용도 늘어날 거야. 그러니 운영 분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따라서 나의 약점도 얘기하고 강점도 얘기하면서 이 커버할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결과론적으로 이러면 나의 매출은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인력도 상승할 거야. 그런데 사실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생각해가지고 너무 양심적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오를까? 진짜 매출이 상승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바꿨을 때 정말 이렇게 상승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적어놓고 그냥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소심하게 적고 이러면 보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무조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신청 분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신청 분야, 마케팅, 영업 계획,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 경쟁 업체와 서비스 가치의 차이, 예. 문화가 있는 카페, 문화 공간 운영, 사진, 그림, 전시 계획, 패키지, 메뉴 개발. 그리고 여기서 나왔을 때 경쟁 업체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 광주 지역에서 커피거리로 지정돼서 어쩌고저쩌고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정말 진짜 경쟁 업체들 있잖아요. 경쟁 업체 이름들을 쭉 나가는 걸 더 좋아해요. 네. 왜냐면 이쪽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내용이 딱 나와 있으면 얘네들이 확실하게 이 업체들의 경쟁 업체를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네. 누가 대상인지도 알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잘 알게 되니까 기왕 적을 거면 그냥 대충 뭐 몇 개가 있고 뭐 어쩌다 이런 말보다는 어떤 업체가 있고 이쪽에 강점이 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더 써주시면 어쨌든 더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좀 잘 넣은 것 같아요. 경쟁 업체와의 서비스 가치 차이, 이런 거. 경쟁 업체는 어떤 걸 좀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리고 3번에 이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진으로 다 들어가 있고 차류가 있고 피자가 있고 파스타가 있고 돈가스, 신메뉴. 신메뉴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원재료를 이제부터는 직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디서 받았었는데 이제는 수입 도매상으로 직구매를 할 거고 과일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기타 원 부자재들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아까 전에 뭐 경쟁 업체가 몇 개 있고 동일 업체 뭐 이런 거를 찾아서 도표화시키는 거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은데 그런 상권 분석 같은 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뭐 소상공인 24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상권 분석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시면 상권 분석 네이버에다 치시면 나와요. 나오는데 들어가서 우리 가게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가게를 클릭하고 그 반경으로 찾아보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떤 업체가 있고 어떤 거래 업체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셔도 포인트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오히려 글로 몇 마디 쓰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서 아예 도표화 시키는 것도 훨씬 나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 계획 보시면 런치 특선 메뉴 개발이 있고 판매 시간이 있고 판매 가격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게 빠졌냐면 지금 여기는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얘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 상권상 이런 가게들이 있는데 이런 가게들한테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팔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팔겠다. 팔면 어쨌든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 사람들이 어쨌든 가격이 더 낮아지니까 도움이 될 거고 판매량이 증대될 걸로 보인다 라는 얘기까지 써주면 더 완벽하죠. 그리고 3번 마케팅 영업 계획. 여기 보시면 블로그 홍보도 있고 뭐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요것보다도 만약에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내가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있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떤 업체에 맡겨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블로그 마케팅이 있으면 블로그 마케팅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은 한 뭐 3개월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릴스나 뭐 유튜브나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예. 지금 여기는 그냥 거의 나열한 수준이죠. 블로그 홍보는 그냥 SNS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블로그 홍보 등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만 진행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업체에 맡겨서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사업장 조성 계획 나오죠? 4번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나열했어요. 나열. 예. 근데 왜 나열을 했냐면 만약 분명히 사장님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런 거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뭔가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나열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요분은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고칠 게 없어서 이렇게 놓은 거지. 사장님들도 고칠 게 있는데 이분처럼 그냥 자기 거 사진 다 찍어놓고 이렇게 쭉 올리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갔잖아요. 마케팅이나 뭐 다른 쪽에 들어가서 이런 거지. 사장님 쪽이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겠다, 어느 공간이 비어서 2천만 원을 인테리어로 쓰겠다 그러면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선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용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업장 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사업 평원이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가게에 대한 설명만 쭉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 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후 기대 효과, 예, 마지막 5번입니다. 예, 카페 경쟁력 강화, 런치와 디너가 가능한 식사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 구성의 차별화, 쾌적한 환경 제공, 리모델링과 주방시설 확장, 설비 구축으로 위생스러운 여유로운 쾌적한 쉼터 제공.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쾌적한 환경 제공인데 위생적이다, 위생적으로 바꾸겠다, 이것보다 다른 느낌이 더 나아요. 위생적으로 세스코를 설치하겠다. 예. 오히려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와닿지 않나요? 세스코를 설치하고 뭐하고. 근데 중요한 건 세스코를 설치 안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세스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기대 효과인 거지, 기대 효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지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쾌적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세스코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보고 투자할 생각이 있구나 하고, 사진들 정말 잘 되셔서 세스코 설치하시면 되죠. 예.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메뉴 개발, 돈가스, 스파게티, 파스타, 볶음밥 등 신규와 업그레이드된 메뉴로 다양한 선택권 보장. 예, 이 부분도 사진 없이 너무 글만 나왔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을 추가해서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수입 증가, 이게 2022년 거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매출이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예상이에요. 예상, 실제는 아니고
예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뭐 50%막 이런 말도 적었어요. 매출 상승 50% 가능합니다. 예, 막 40% 가능합니다. 많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얘네들은 머릿속에 딱 있어요. 15에서 20%.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것도 아니죠. 15에서 20%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어놓고 그러면 얘네들도 얘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용 딱 적어놨죠. 25%까지 적긴 했는데 대략 여기서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는 15에서 20%.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기대 효과고 예상인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 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고용창출 적어놨잖아요. 예, 고용창출 4명에서 5명, 5명에서 6명. 예.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저는 혼자 일해요. 1, 1, 1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아마 1일에도 2, 3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그리고 이쪽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거 알면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예. 뭐 정규직 뭐 원래 2명이었는데 뭐 아르바이트라도 비정규직 2명이라도 늘리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적어놓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배달업체고 한두 명이 일하는데 갑자기 막 4명, 5명이 일하겠다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뭐 직원 1명 증가,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증가된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무조건 뭐 어떻게. 그리고 우선 이거는 기대 효과, 지원 후 기대 효과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업비 집행 계획입니다. 예. 여기서는 아까 전에 사진에는 안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매장 모델링이 들어갔어요. 매장 주방 및 리모델링. 예. 그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그분이 아까 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케팅 홍보용 내용간판이나 메뉴판 가격이 들어갔어요. 예, 스마트 디지털로 해서 500 들어갔고 500 들어가고 1000 들어갔죠. 예. 총 나라에서 들어온 지원금 2000을 여기다 다 썼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 2천만 원은 어디 들어갔을까요? 어디? 우선은 현물이라는 게 있어요. 현물. 요 아래 보면 읽어드릴게요. 선정자에게 사업화 자금의 총 사업비 50%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해야 된다. 자부담 1대1이죠. 단 매장 모델링 국고 보조금, 정부 지원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성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총 사업비의 35%까지는 대표 및 직원, 채용 협약 전 기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 설비 재료비 인정합니다. 예.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35%면요. 아까 전에 내가 부담하는 게 50%죠. 50% 중에서 35%를 인건비나 그리고 임차료, 재료비로 다 털 수 있어요. 예. 그럼 사실 다 쓰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35% 안 나오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어차피 사장도 포함이니까. 예. 이런 것들은 다 받을 수가 있고 보통 나중에 600만 원 정도 있죠. 600만 원 같은 경우는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얘기하긴 했지만 뭐 마케팅 비용 같은 걸로 쓰거나 쓰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전에 나라 지원금이잖아요. 지원금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그냥 받아서 뭔가를 하려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정말 발전된 용도로 쓰면 정말 매출 향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지원을 받게 되신다면 정말 꼼꼼히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광고 있죠. 광고는 어느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고는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작 때 준비가 안 됐으면 광고는 안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집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자기 제품이 퀄리티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광고 아무리 해봐요. 그 사람들 다시 오잖아요. 학원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소문 퍼져요. 여기 맛없다. 예, 맛없다고. 문제 있다고. 그리고 이 제품 안 좋다고. 예.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저는 이런 거 자체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마케팅 비용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고칠 수 있는 거 인테리어 뭐 각종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테리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깨끗하게 인테리어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광고비에 6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로 광고하시면 괜찮아요. 네. 광고비 여기선 뭐 3개월 이렇게 배정돼 있지만 1년짜리 끊으셔도 돼요. 1년짜리 끊어놓고 천천히 광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는 어차피 지금 우수 사례도 가져가셨고 최우수 사례도 가져가셨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좀 빈 것들 있잖아요. 문제가 있거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이제 1월 달에 준비 잘 하셔서 2월 달에 지원 사업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지고 예, 잘 지원 사업 잘 받으셔서 잘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걸 돌려.